문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항만해안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태 의원님. 네, 과장님 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 예. 이 저희 그 협약서상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자료 제공 의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보고 자료를 감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거의 매일 일일 보고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일일 보고나 매월 보고를 받을 경우에 예. 검토는 하셨어요? 제가 와서는 거의 일일 보고를 거의 매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 이후에 지적 사항이나 문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직접 현장 가서 뭐 제가 지적도 하고 지적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크게 그렇게 하고 지적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건축공사보다는 이제 토목이 제가 조금 내용을 더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토목 쪽에 제가 한 두 군데, 한 2회 정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도로 선형 관계고요. 선형 관계에 대한 부분 현장에서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선형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병력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캠핑장과 갈라지는 길인데 그 부분을 선형을 좀 완화 곡선을 좀 더 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해서 반영이 된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션 테라스 부분에 그 경사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관 사항 좋지 않아서 그 미관 처리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공기와 이루어진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내용은 지적한 부분이 없습니까? 예? 공기와 관련된 내용은 지적한 부분이 없습니까? 예, 공기와 관련된 부분은 네, 지적은 적었습니다. 왜요? 이미 뭐 의회에서 여지껏 공기와 관련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감리사를 통해서 월간 사업 관리 보고서를 집행부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 의무가 집행부에 있는데 공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기는 작년 11월 달에 이미 저 2차 시행 계획 때 12월 19일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만 제가 이제 지적 공사를 사항을 좀 빨리 말씀을 앞당기려고 했던 부분에서 좀 그런 거기에 의미가 대해서 지적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매월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감리사를 통해서 저희 항만해양과가 월간건설 사업관리 보고서를 받습니다. 예. 근데 월간건설 사업관리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준공일이 24년 10월 9일로 돼 있어요. 근데 공정률을 보니까 가설공사밖에 안 돼 있어요. 올해 4월 보고서입니다. 24년 4월 보고서가 가설공사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준공일이 24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미 저도 자료를 이제 보고 확인을 했던 상황이고요. 심지어 작년 9월까지도 그런 토지 협의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못 느끼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 시기에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그 시기에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시공간에 어떤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 정도는 최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 2번 하셨죠? 예. 당초 23년도까지의 준공기한이나 예. 24년도까지 연장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24년에서 25년도까지 연장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두 개의 변경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다 공사 기간 연장권이 연장을 왜 하셨냐고요?
행정 절차 지연이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요. 23년에서 24년으로 공기 연장한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1년 연장한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연장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그런 공사 물량 증감 변경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차 시행계획 변경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공사 일기 문제라든지 시공사 간의 그런 분쟁, 그다음에 토지 승낙 협의 그런 매수에 대한 부분, 토지 수용 절차 지연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공기가 두 지연이 번째 됐고요. 무려 1년 연장합니다. 1년 연장 사유에 대해서 시공사 농어촌공사 측에서 집행부로 보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 1차 준공 후 2차 계약까지의 차수 계약까지의 공백 기간 24일. 이 규책 사유 누굽니까? 농어촌공사죠. 경계 측량 사업부지 경계 불일치로 실작공 지연해서 분할 측량으로 도면 변경. 규책 사유 누굽니까? 농어촌공사죠. 현장 토질이 설계와의 상의로 인해 불량토 사토 처리. 규책 사유 누굽니까? 농어촌공사입니다. 왜 농어촌공사인지 아십니까? 설계까지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1 강수량 10mm 이상, 1 최고 기온 33도씨 이상 13일 예측된 사업입니다. 감리단 선정 지연 110일. 규책 사유 누굽니까? 농어촌공사입니다. 이거 승인 왜 해줬습니까?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탁 협약서상 제15조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관리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 지연, 시설물 하자 등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서 25년도까지의 공기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농어촌공사의 규책 사유가 있다는 거. 집행부의 관리부실이 제일 커요. 무려 1년 연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비 손해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기에 따른 그런 부대 비용 증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실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왜 검토를 안 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추경 예산 당시에 운영비 관련돼서 편성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규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해서 삭감 요청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년 연장된 사유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세비 손해분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도 지금 배상 청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농어촌공사에 끌려다니시는 겁니까? 정확한 원인 결과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추경 때 인정하신 부분이라고요. 손해배상 청구하실 겁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뭘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도 뭘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항만해안가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24년 10월이 준공인데 24년 4월에 가설 공사하고 있으면서도 공사에 만전일기 해달라는 공문 하나 안 보내고 수탁자가 요청하는 대로 공기 연장에 대해서 다 인정해주고 무슨 커넥션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실 겁니까? 예,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그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승인이 났고 우리 시에서 그거를 승인해 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소송이나 가면 법적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토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라는 말씀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아니, 요구하실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국장님, 예, 승인을 해줬다는 서류는 없어요. 이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예요. 저희들이 서면 서류가 없다고요. 자체적으로 공기 연장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 결제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제인 거죠, 그거는. 그럼 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물어내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세비 제가 손해분에 아까,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법적 그런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뭐 제가 말씀드리니까 예, 농어촌 공사에 손해배상 요구를 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사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럼 안 받아들이는 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조치에서 실익이 있는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검토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해당 소송을 해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소송을 하기 전에 그런 그 법적인 검토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저희들 고문 전문사나 지금 뭐 소행하고 있는 국장님, 그런 것들은. 예. 이 정도 자료를 받는데도 농어촌 공사에 그 정도 요구도 못 합니까? 아니 농어촌 공사하고 저희들이 정당한 요구하고 있고요. 책임감리가 무슨 있기 요구를 때문에 했습니까?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요? 책임감리- 내년 본 예산에 농어촌 공사 광역해양 레저복합단지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8억이에요, 8억. 이게 뭡니까 이거? 저희가 의리고 농어촌공사 갑이에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어촌 공사에서 정당하게 주장하고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길래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셨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서류 하나 검토 안 하고 농어촌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요구를 하시고 농어촌 공사 수긍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밖에 못 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예. 무슨 뭐 농어촌 공사하고 아니 아까도 그런 친분이 말씀하시는데 있으십니까? 저희가 주장할 아니 왜 건- 예.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국장님은 그런 확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요구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눈에 규칙 서유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명시했어요. 감리 선정 지원에 대해서 감리 선정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국장님? 합체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농어촌공사 자기네들이 인정했어요, 서류상 규칙 사유를 자기네들이 인정했다고 서류가. 근데 그 요구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하겠다고. 뭘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저희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행정적인 사항에는 저희가 승인을 일단은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네 규칙 사유를 승인해서 공기현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규칙 사유가 군산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았고요. 아, 이게 행감자리입니다, 국장님. 예. 답변해 주세요. 규칙 사유 인정하시죠, 국장님? 농어촌 공사의 감리 선정 지원에 대한 규칙 사유 인정하시죠? 이것도 못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아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서 서류를 집행부로 보냈다고요. 본인들이 감리 선정을 늦게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 근데 이것도 지금 국장님 인정을 못 하신다고 하면 농어촌 공사 소속이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정했다고요, 농어촌 공사가. 예,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그걸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서류가 나와 있잖아요. 서류가 예. 농어촌 공사에서 집행부로 보낸 서류가 예. 본인들이 감리 선정을 늦게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라는 서류를 집행부로 보냈다고요. 예. 근데 그걸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데 집행부에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당시에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그 분명히 승인은 말씀드리잖아요. 그 승인은 어쩔 수 없는 공기 연장 사유가 발생하니 공기 연장을 해도 된다라는 승인인 거예요. 규책 사유가 시로 돌아온다는 승인이 아니고 그 규책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냐고요. 이 답변도 못해요? 어촌공사하고 그 관계 그 당시의 답답하네 관계를 진짜. 예, 파악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국장님 예. 자꾸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서류를 보냈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냐고요, 못 하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아니, 서류가 있다고 드려요? 지금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요. 승인을 그 당시에 어떤 사유든 해 줬지 않습니까? 연장 그 사유를. 승인은 예. 눈의 규책 사유는 인정이 되나 예. 공기 연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 연장 해라라는 승인이라고요. 규책 사유가 없다는 승인이 아니에요. 예, 그잖아요. 예, 따져 보겠습니다. 그죠? 아, 따져보겠다는 게 그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국장님? 왜 답변을 못 따져보겠습니다, 해요? 그거는. 아니, 서류가 있다고 왜 답변을 못 해요? 마무리 줘야 돼요, 행감장이기 때문에. 예, 거기는 정확히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1대1 감사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청도 해안 산책로 개설 사업 있죠? 예. 예, 그게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지금 공사 기간이 원래 당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3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구만요. 예. 예, 이게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금년 말까지 이제 다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시공상에 일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이 시공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그런 데크 부분에 있어서 시공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하자할 조치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원이 제기한 그 문제점이 지금 오더 시공이 지금 잘못됐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더의 잘못이 아니고 파일 공사를 지금 잘못 시공한 거 아닌가요? 이제 전체적인 선형상으로는 조금 그런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겉어 부분에서 이제 좀 선형을 좀 잡아가지고 그렇게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 공사를 지금 1, 2차 나눠서 했죠. 그 부분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 2차 나눠서 670m를 184m, 491m 이게 나눠서 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1차는 준공이 났어요. 예, 예. 이 파일만 준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조물까지 데크까지 해서 그 준공을 내는 건가요? 그거는 물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물량을 따져? 1차분, 2차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차가 지금 준공이 났다니까? 그럼 그 위에 구조물이 없어도 준공이 나냐는 얘기요. 데크가 없어도. 이 사진 제출한 사진 보면 데크가 없고 기둥만 있어요, 그냥 파일만. 근데 준공이 났어요. 이건 어떤 경우죠? 완성 당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 공정률에 따라서 차수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조물이 없는데도 기둥만 있는데 이 기둥에 대해서만 준공을 낼 수 있다. 여기 사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저기
거더 그 시공업체의 그 답변서를 보면 파일의 그 설계와 맞지 않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래요. 그 민원 사항에서 맞아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말씀해 주셔야죠. 확인 안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무튼 우리 이게 이 섬 공사가 뭐 쉬운 공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인사사고로 이어지는 큰 잘못된 이 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보안 조치 다 했고요. 12월 초에 마무리되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예, 받고. 그리고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나중대 의원님. 자, 과장님 그 강영해저 내적복지 조성사업 그 계약하셨죠? 예, 자, 수탁을 선정할 때 예. 그 조건들 그 네 업체가 조건에 다 맞았습니까? 일단 두 업체가 조건에 맞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아니 그 업체 기준 선정 그 입찰 공고를 냈을 때 그 업체가 기준에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운영안전위원 5명 이상과 인명구조위원 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을 채용한 데가 있었어요? 업체가 공고에 띄울 때 자격 갖춘 회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고를 냈어요. 유탁자를. 근데 자격 요건을 갖췄나 안 갖췄나를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의 어떤 유탁자는 어떻게 확인 않고 그냥 했어요? 제가 그 문제는 뭐 그 평가에 대해서 그 점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 자격 요건은 저희들이 서류 검토 과정에서 정확히 다 갖춘 자만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뭔 말씀인가 아시잖아요. 다 갖췄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이런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데는 이 자격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예. 아시죠, 국장님?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업체가 하나만 돼 있다고 하면은 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 업체가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그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저희들이 제시한 그런 기준점 이상으로 지금 점수가 나왔고 채용하고 있는 자라는 예, 얘기는 예. 국장님 그게 예. 뭔 말이냐면은 예. 지금 사업을 예, 영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업장에서 그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정확히 이해했고요. 근데 예. 막상 여기 업체들을 보니까 거기에 맞는 데가 별로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호텔에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 말인가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지금 그런가 대한민국이 아마 군산 하나일 거예요. 대부분 민투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전국에 지금 유사 현장이 9개 현장이 9개 있는데 있습니다. 대부분 민투 아니에요? 아니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가 돼서 그러냐면 자 계약하셨죠? 일탁 계약 예, 체결했습니다. 아, 손실예치금 받으셨어요? 20일 이내에 받기로 했습니다. 20일 날이요? 20일 이내. 21일 언제 계약을 하셨죠? 9월 17일이니까요. 11월 17일이니까 20일 이내 17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17일 날 발송을 했고요. 저희가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 순이익은 괜찮아요. 그분들이 예.
근데 빚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자, 이익 분담금을 5대 5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5대 5로 기준을 잡으세요? 저희들이 그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회계 정상적인 법인 정산을 아니 이게 과장님 어떻게 5대 5로 나누냐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익금의 5대 5로 나오는 게 이익금 5대 5는 저도 알아요. 그러면은 그 5대 5를 어떻게 계산해서 뺄 거 빼고 어떻게 나누냐는 얘기예요. 그 이익금을. 지금 계약 안 하셨어요?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런 투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 1년 동안 그런 재경비라든가 아니, 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지금 군산시에서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이익금을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5대 5로 나누는데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누가 관리 감독이에요 거기? 분기별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요. 근데 그 연말에는 그 감사를 통해서 최종 그 단기 순위 그런 부분들을 다 예,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런 계획 투자 계획을 절차와 그런 진행 사항들 그다음에 투자 비용들을 투자 사항들을 경비 지금 지출 이게 그런 어떤 사항들 사항이 하고요. 되냐면은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정확히 명시를 하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나 똑같아요. 지금 그 조이라는 업체하고 군산시하고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죠. 이익금을 5대 5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 저희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분들이 서류 갖다 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들 세이브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제 조정을 좀 하는 단서 조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 적자가 났을 때 아니 과장님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약서를 같이 썼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가 났을 때는 수탁자의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계약서상에 예, 명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위원장님 맞죠? 예.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는 않아요. 예, 예. 근데 이 계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성과비금이라는 저기가 하나 써 있어요. 자, 성과금은 조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사규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게 국장님 뭔 말이죠? 아니 계약서를 쓰신 분들이니까 예.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원래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그 수탁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이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 수탁자의 운영 평가를 해서 그것도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민간 사무 위탁 조례에 의해서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아니 판단을 하고요. 이 예. 어떤 협약서에 예를 들어서 사규라는 것은 예. 자기네 회사 룰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익금을, 사항에 대해서 성과금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단서 대해서 조항을 예. 그렇게 다뤄놨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전에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쉽게 말해서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그렇게 담아져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그런 내용- 부분을 예, 군산시에서 꼼꼼히 좀 살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저희들도 이 자기네 마음대로 이익이 나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성과급 다 준다는 얘기예요. 군산시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그거를 그런 인- 부분들을 예, 예. 좀 정확히 명시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법률적 검토를 변호사 자문을 몇 군데 거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시의 승인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자,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더 들어가는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예산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일단 농촌공사와 수탁한 아니 부분은 조의하고 없습니다. 정확히 없어요? 예. 들어갈 돈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시운전하고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예, 예. 시운전하고 뭐 하는데 들어갈 돈 없어요? 우리가 그- 전기세, 그- 수도세, 예, 그 돈은 아까 저기 박형태 의원님 좀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 부담으로 하고요. 내년 올해 준공이 끝나면 내년에 운영하는 인건비 그 5월 달까지 그 기간은 주에서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에 들어가는 운영비, 공공요금 요것만 저희들이 본 예산에 5천만 원 계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장님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예, 예. 과장님한테 예. 예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산은 그러니까 그 예산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 맞잖아요. 예. 그 부대 비용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 틀림없이 과장님 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서 더 줄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시운전하고 어떤 그런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돈이 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다음에 그리고 우리 직기들은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또 구입해 올려야 되죠. 예. 자,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답을 하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한테 예. 물론 뭐 운영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긴 합니다. 예. 방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군산시에서 들어갈 돈이 여기서 끝났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뭔 또 예산이 올라오냐면 어떻게 답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해하기는 조이한테 직접 주는 그쪽으로 이해한 것 뭔 같고요. 조이한테 직접 줄 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게 문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라는 것은 한 번 해놓으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100%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왜? 담당 부서니까 군산시를 생각을 한다면은 군산시를 위해서 협약을 했어야 되죠. 네, 당연합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잘 왜? 알겠습니다. 페이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큰 적은 아닐란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건 아까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 좀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네, 네, 윤신 의원님. 네, 윤신혜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날 조이와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했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언론에서 보도에 따른 시설명들이 각각 다 달랐어요. 자, 예를 들면 전북일보에서는 고군산 해양 레저단지다.
투데이 군산은 군산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다. 그리고 KBS 방송에서는 고군산 해양 레저 단지다. 미래신문은 무녀도라는 말을 붙였고요. 금강방송에서는 군산 해양 레저 복합단지라고 말을 했어요. 자,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보군산 광역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입니다. 일명 줄여서 복합단지라고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성 사업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설 명칭은 다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예, 대한 그렇게 생각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밍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지금 일단은 협약을 최근에 마쳤고요. 이제 그 뒤로 절차가 체결하셨겠죠. 예, 이제 다음 단계는 명칭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네이밍을 한 10에서 12개 정도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가장 확정한 친근한 방법은 예, 그러니까 정할 뭐 계획입니다. 설문을 했다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지금 뭐 있는 거 예, 검토하고 있고요. 네이밍을 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우리 군산 씨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죠. 월명동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고우당 이야기예요. 500가지 안에 있잖아. 네, 고우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명처럼 그리고 많은 이 홍보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우리 어떻게 됐어요? 고우당이라는 이름 현재 쓰고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염이랑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미 타 도시나 대한민국 전체는 고우당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이름 짓기 등 어떤 브랜화 과정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딩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향후 계획은? 계획 없어요? 네이밍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네, 기초로 해서 방법도 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각도에서 네이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어촌어항 재생사업 평가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작년 25년도에 봤더니 대상은 우수 사례로 동해가 먹었고요. 무안하고 안산, 최우수상, 그 다음에 울주, 해남, 홍성은 우수상을 받았어요. 올해 얘기예요. 전년도 거 봤더니 경주가 대상 먹고 그리고 고흥, 속초, 최우수, 울산, 동구, 강원도, 무안 다 우수예요. 군산시는? 찾을 수도 없지만 군산시는 오히려 어촌 신활력 사업 감사 결과 근태 문제만 언론 보도에 가득가득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24년도 작년 11월 달에 해양수산부 앵커 조직 추진 실적 현장 점검에서 지적 받으셨지요? 어떤 거 받으셨어요? 지적받은 내용.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까지 확인은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어떤 사항을 지적받으셨고 조치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근태 문제, 그 문제들이 좀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이나 그 근태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떤 지적을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책임자급은 월 720만 원 상단의 고임금을 받았고요. 강의도 했고 그리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환수 조치 했어요?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환수 조치 하셨나요? 공문만 올렸지. 지금 2025년 11월 행감입니다. 환수 금액은 파악 못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적받은 상황에서 이 출장 관리나 근태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다 지금 모르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태 문제는 저희들이 그 전산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서 출퇴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금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는 되었다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집행률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총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한 개소만 지금 기본계 조건부 승인이 나서 내년도 이제 실설기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그 얘기예요.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니까 장자도 선유도 관리도는 공정률이 35%, 그리고 무녀 신시 야미는 40%, 관리도항은 96%. 세 가지 사업이 다 똑같이 23년 1월에 선정됐는데 이렇게 집행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런 관리도항은 유형이 틀립니다. 무녀 신시도하고 1,2형은 유형이 2형이고요. 관리도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1, 2 유형으로 예, 유형이- 나누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유형이 틀립니다. 그거. 똑같이 1월에 선정되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그 집행 자체가 그 무녀상도 1구하고 2구하고 관리도는 그 사업비 집행하는 자체 액수가 틀려가지고 관리도는 거의 지금 사업을 거의 다 끝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계속해서 수립 중이라고 한다면 어디는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중이고 어디는 지금 시행 계획 수립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13페이지에는 기본 계획 수립 중이고 137페이지는 현재 시행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에 폐교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서 지역에 지금 무녀도 선유도 빼고는 전부 다 폐교입니다. 어청도부터 몇 개 해서요. 정도입니까? 도서 지역의 폐교가. 내년에 선유도 중학교가 들어가게 예. 되면은 예, 지금 방축도, 어청도, 비안도 전부 폐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이래서 저는 정말 여기 행감 중이긴 하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해요. 국과장님들은 저희 본의의 시간에 다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타 부서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부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협업이 되고 어떻게 군산 시정을 다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9개의 현재 폐교가 있고요. 어촌 신활력 사업 지역 내에 있는 폐교는요. 현재 3개예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신시도 초등학교, 선유도 초, 그다음에 내년에 폐교 예정인 선유도 중학교까지. 교육지원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물론 하는 거 맞아요. 이게 협약을 해서 폐교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검토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지금 인도교화 개통에 맞춰서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폐교에 대한 부분 현황을 파악을 했었고요. 명도하고 방축도 폐교 부지에 대해서 저희 인도 개통 관련 홍보관을 제가 검토를 했었고 방축도 폐교로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문을 교육청에다가 매각 자제하고 저희하고 우선 협상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낸 사항입니다. 네, 굳이 이과는 아니지만 제언을 드리자면 어촌 지역에 9개나 되는 이 폐교들이 있는데요. 어촌 도서 지역에 맞게 해양이나 생태 환경 교육 이렇게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경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경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첫 번째로 명도, 말도, 방축도, 인도교 이제 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감사 자료가 감사 요구서가 딱 이 2장으로 340억짜리 사업이 딱 2장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건 감사 방해 행위다라고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이 34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2장 딸랑 2장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인도교 사업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까 본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170억 사업이었는데 지금 340억으로 올라간 건 알고 계시죠?
처음 사업 시행할 때 170억 사업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처음에 공모를 할 때 170억 사업이었는데 현재 지금 340억까지 올라간 걸 알고 계시냐고요. 최종 금액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 금액만 340억만 알고 계시다. 예. 금액이 따블이 뛰었어요. 따블이.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공기가 지금 3년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알고 계십니까? 네. 예, 3년이 늦어지고 있고, 자 1교서부터 2교, 1교의 그 떨림 현상, 바람에 의한 떨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안전진단까지 이번에 또 하셨잖아요. 24년도에 말에 하고 다 10월 말까지 다 보수 다 이제 하고 보수공사 끝나셨죠. 끝나고 다 저희가 다 그러니까 거기에 검색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완료했습니다. 되는 돈이 8억 얼마가 들어갔고 또 보수 비용으로 또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억 정도도 보수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 사업이 170억 사업이 340억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3년간 늦어지고 그리고 그 우리 이제 인도교가 그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인도교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 관광 10선에 들어갈 정도로. 예, 예. 자, 그런데 1교는 진동 현상, 그 바람에 떨림 현상. 2교는 케이블이 끊어져 가지고 진동 현상이 있어서 케이블 교체하고 우리 뭐 덴버라고 그런가요? 그거 설치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4교는 저번에도 뭐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이 판이 다 부서져 가지고 이 녹슬어가 다 부서져 가지고 예? 사람이 빠지면 저기 할 정도로 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여기 보시죠. 이렇게 보시죠. 예, 제가 다 확인했고요. 예, 확인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2018년도에 사규가 준공이 되고 나서 그런 관리가 좀 미흡했다고 제가 판단됐고요. 그래서 관리 미흡이 아니라 여기는 바다 위에다 인도교를 놓은 거예요. 바다 위에다가 그럼 당연히 염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염성 도료를 쓴다든지 거기에 설계를 내염성에 강한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설치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섬공사인지 육지공사인지 좀 설계 때부터 이게 좀 잘못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우리가 감리가 있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감리가 있는데 지금 3교 공사하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실공사. 예? 강임준 시장은 민주당에서 제명하라고까지 나와요. 여기에. 이게 신문 기사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부실공사, 감독소홀, 군산시는 직격 해결하. 그리고 여기에 또 선박 및 장비 임대료를 미지급했다는 거예요. 또 이건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어요? 지금은 문제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결 확실히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본 의원이 정말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시공 업체들은 솔직히 빨리 공사해서 자기들 금액을 받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리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리. 예. 그리고 또 그 감리를 또 관리를 하는 우리 또 담당 공무원이 계실 거고. 예. 그렇잖아요. 예. 자, 저번에도 제가 저기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진. 이 사진 보십시오. 예. 바닷물 들어오고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고 그러면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고 여기가 이 자리예요. 여기 자리. 여기 이 자리가 바닷물이 들어오는데도 계속 타설 작업을 들어갑니다. 계속 타설 작업. 계속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하냐? 본인의 가슴까지 물이 찰 때까지 바닷물이 찰 때까지 타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수막을 차수막이 뭡니까? 타설하는 위치에 바로 치는 게 차수막이지. 여기 둘레 쭉 치는 게 차수막은 아니잖아요. 그건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공을 한 게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뭔가 제재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업체 시공업체에게 대응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시공업
시공업체에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팍 자기 가슴까지 차고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 하고 있는 업체는 이거 분명히 부실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콘크리트하고 염분하고 바닷물하고는 상극 아닙니까? 물도 상극이지만 그러잖아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셨어야죠. 저도 강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강도 시험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그 업체에서 뭐 낸 것은 뭐 지금 강도 이상이 없다라고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강도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테스팅을 그리고 자 어찌됐거나 이런 시공은 있으면 안 돼요. 그잖아요. 바닷물 들어왔으면 멈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물 빠지면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치면 이 부실과 문제가 만약에 된다면 이게 다리를 지탱하는 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에 그리고 이게 이 시설물이 예를 들자면 뭐 50년이 갈 수 있는 시설물을 뭐 20년도 못 가게 부실이 난 특히나 바다는 파도도 있고 염분도 있고 이렇게 바닷물은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굉장히 방점을 둬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또 얼마나 저기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관리도 우리 해양항만과의 데크 산책로 시설 했나요? 예, 관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도 캠핑장 주변에 저희가 예, 예. 데크 공사. 자 보세요, 과장님. 관리도에 여기 이거 다 부서졌죠. 부서져도 방치하고. 자, 요 사진 분명히 지금 떨어졌고 왔다 갔다 하죠. 네, 이건 약과예요, 약과. 아예 다 부서진 곳도 있어. 다 부서진 곳. 예?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 다 물속으로 다 빠져야 됩니까?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 이거예요. 아예 그냥 자빠졌다니까요, 그냥. 응? 이제 인지를 했고요. 이제 바로바로 해야 될 거 보수공사라 아닙니까? 한참 지금 시행이 지나서 있습니다. 민원 들어가고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다가 문제가 있을 시에 어디로 전화 주라고 편말이라도 박아놓으면 바로 이상 있을 때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연락이라도 바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자빠졌어요. 그냥 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이번에 그 보수하고 신규로 발주해서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진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냥 아예 바닷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닷가로. 예? 바닷가를 그 접근 안 하게 저기를 쳐놓고 이게 바닷가로 그냥 관광객들 오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여기 중간중간에 다 부서진 건 말도 못하고 자 뭐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거기 방문하셨던 관광객이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게 군산시는 이따구로 관리하냐고. 예? 저는 거기 가도 못해요. 저 지역구도 아니고 이걸 다 관광객들이 찍어갖고 전부 다 저한테 사진 보내주신 거예요. 다 부식돼 있는 거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저도 발언 시간이 좀 오버하긴 했는데 과장님 예. 거기다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좀 하세요.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도 자주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업무상. 그러면 거기에다 중간중간에다가 뭐 시설물 파손이나 저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해양항만과로 전화 주십시오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써놓으면 걸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발주해서 뭐 설계해서 발주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수립이나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부서에. 그러잖아요. 예,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세 의원님. 네, 과장님. 예. 그 이제 페이지 수라기보다는요. 군산항 이제 포트 세일즈 추진 사업하고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그 원포트 시정됐잖아요. 새만금 항으로 그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군산항이 개항이 벌써 126년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돈의 어떤 수출 물량 보면
수출의 한 90% 그리고 이제 수입 물량의 한 45% 정도는 거의 평택, 부산, 뭐 인천, 광양 이 항으로 다 빠져나가고 도내 수출입 물량의 거의 한 5% 정도만 군산항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전국 물동량이 한 1.4%밖에 취급량이 떨어지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이제 좀 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군산항에 이런 문제들이 항로가 없는 문제도 있어요. 이제 구미 쪽이나 이런 항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항로 부재 문제 그러다 보니까 취급 품목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계속 문제 제기되어 왔던 꾸준하게 수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수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 해수부에서 원포트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신항을 내년 26년 말 정도에 준공하고 27년 상반기에 이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신항도 그 서쪽 북쪽에 이제 북측에서 올 때 겨울에 바람 불어올 때 서쪽 방파제 한 250m를 더 시공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적장 한 36,000평 이 부분도 민투로 잡고 있는데 전혀 안 돼 있고 또한 지금 배후 부지 그리고 이제 야적장도 전문가들은 400m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한 200m 정도로 절반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입도로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관리 건물이나 뭐 항로 고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7년도에 가능할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문제들은 약간 이제 뒤로 밀어놓고 가장 중요한 관리권, 행정 관할 이것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전 김영일 의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산 시민 전체 의회가 이제 합심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군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군산항의 가장 골치 문제 제가 이제 수심 확보 문제라고 했는데 지난 7월에 안우영 의원이 얘기했고 7월에는 시민단체가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안우영 의원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만금 기본 고시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금 군산시의 입장이나 이런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입장에 대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군산항 수심 문제 관련해서 안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는 그런 군산항 그 준설토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새만금 메리토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런 대표적인 그 예산 지적 사례라고 해가지고 그게 국가 계획으로 반영이 돼서 메리토로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21년도, 22년도에 새만금 그 메리토로서 그런 연역 그 부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이제 그 준설 부분이 이쪽 7부도 6부도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구 쪽에서 이제 밀렸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세립토들이 많기 때문에 연약 지반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산업단지 그런 업체들이 그런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중지가 매립 반영 중지가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적정성의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도 하는 부분이 있고 적정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적절하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엊그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은 안 됐지만 제2준설토 투기장 그 컨소시엄 지정 거의 되는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부도 쪽에 이후에 그 쌓을 수 있는 양이 한 40세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금남도를 만약에 조금 높인다고 하더라도 한 230세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매년 300세제곱미터가 쌓이고 있는데 준설토 제2준설 투기장이 시동을 하려면 가동이 되기 전에 준공이 되려면 한 4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 25%밖에 그 준설이 안 될 거다.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 적정성 논란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군산시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새만금 매립토로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매립토로 씀으로 해서 새만금 안에 수질 개선 문제도 같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 규제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면 군산시도 적절한 대응을 해서 최대한 발맞춰 나가야 된다. 거기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준설도 투기장이 29년도 초나 28년도 말에 그 투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3, 4년간이 가장 지금 저희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칠부도가 40에서 한 50만 루베를 투기가 가능하고 마침 칠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MRO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만 어떤 첫 삽을 뜨기까지는 또 마침 또 한 2, 3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하나의 투기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지금 뭐 관련 기관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사업단에 가서도 제가 직접 협의했습니다. 노체 부분은 그래도 투기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어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3, 4년간은 그런 항로 수심 유지에 최소한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준설도 투기장은 해상 매립지는 매립지대로 투기를 받고 칠부도도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활용을 해서 최소한 그런 수심 유지 정박지 수심 유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관련해서 지금 좀 그 여러 단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너무 적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그 너무 적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는 70년대부터 항만 건설 쪽에만 집중을 했지 관리에는 거의 손을 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산도 마찬가지로 비항만청 관리제도에서 공사제도에서 화주들이 거기 사업주들이 그 준설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전북도하고도 얘기가 되는 부분으로 이제 일정 정도 알고 있는데 상시 준설 체계 그래서 항만 준설 공사를 설립을 해서 상시 준설 체계를 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단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나 정부나 군산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수청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 그 서천군에서 환경부에 금강의 상시 개방 건음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 알고 계시죠? 충남도 입장으로 알고 네, 충남도 입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에서 4대강 보호 트는 거라든가 하구뚝 그 개방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자연성 회복이나 생물 다양성 회복 같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16개 보호 트고 하구뚝 개방을 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 있는데 금강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하구뚝을 막기 전에는 토사가 1년에 한 3.7cm 정도 쌓였었는데 이게 개방이 됐을 때는 1년에 막기 전에 3.7cm 그러니까 개방을 하면 막은 후에 11cm 그러니까 이제 거의 3-4배 정도의 개방을 하면 토사가 안 쌓이는 지금 그런 상황 연구 보고서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하구뚝을 지금 충청도 쪽에서는 개방을 하자. 근데 전라북도는 기존에 계속 반대를 했던 이유가 농업용수, 공업용수 취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어쨌건 개방을 하면 기수역대가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여러 지금 그 학계나 이런 그 관련 연구 단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수장을 상부 기수역대 위로 올려서 거기서 관로로 해서 기존에 취수장으로 연결을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예산이 한 2주 정도. 네, 근데 이것을 국비로 하자라고 지금 같이 모여서 목소리 내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그냥 미룰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하구뚝 개방을 하자고 하는 순간 농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구뚝에서 충남 쪽으로는 서천하고 부여 쪽,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군산하고 김제, 익산, 완주 이쪽이 농업용수를 매년 한 3만 톤 정도 취수해서 쓰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수장을 우회로 올려버리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전라북도의 가장 큰 반대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산시도 좀 나서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군산항이 어쨌건 해수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군산시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도에 비해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상당히 좀 느슨한 형태의 군산시의 관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접근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드리고 만약에 하구뚝을 이제 상시 준설 체계를 가지고 준설 공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구뚝 개방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텐데 텄을 때 하구뚝을 토사 투정 문제 항해 토사 투정 문제가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질 악화 문제, 그다음에 수질 악화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생태계 복원, 그럼 어족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해질 것이고, 그럼 우리 수산업도 발전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까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 아울 수 있는 좀 느슨한 형태라고 하지만 관련 부서가 좀 TF라도 만들어서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정부의 현재 기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학계나 연구단체나 연구계에서는 어떠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군산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자료 축적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 왜? 지금까지 삼원군 관할권 가지고 김제하고의 어떤 그 관할권 가지고 싸움을 했을 때 솔직히 우리 군산 시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타산지석 삼아서 이 문제만큼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금강하구 보건협의체에 광역단체들만 들어가 있어요. 군산시는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하구 보건체에도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하고라도 좀 협력해서 지자체들도 그 하구 보건체에 하구둑 보건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 문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상 협의체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같은 회의에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군산시 입장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 공업용수만 해결되면 네. 저희들은 반대 않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구둑 보건협의체라든가 구청과제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라든가 해서 연대해서 같이 방향을 잡아나가면 항만 표적 문제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서천군하고도요.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제 부분들이 조금 아까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협의체 의제를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지금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긴밀하게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신앙을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응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 같이 시민들 의원님들 노력해 주셔가지고 원포트로 결정됐고요. 그대로 지금 항마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저희들이 노력은 했으나 이제 군산이라는 명칭은 빠졌고 새만금 신앙으로 돼 있고요.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에 지금 의견 수렴을 저희들이 해서 의견도 냈고 했는데 그런 군산에 대한 명칭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사용 유치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 두리도와 일치화된 그 신앙이라는 그런 문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김제 씨는 새만금 신앙을 김제에 받아라, 김제에 관할권이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발표한 거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대응을 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논리적인 거 말고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있나요? 예, 지금 아까 이한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만금 그 신앙 방파제 같은 경우 250m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점사용 허가를 협의를 해서 점사용 허가를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줬고요. 그것이 결국은 저희 관할권 사수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 데이터가 쌓이는 거라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신앙에 대한 그런 점사용 허가 나간 부분들 또 만료가 될 때 안내도 하면서 그렇게 그런 관할권에 대한 부분 차후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축적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과 새만금과 관련해서 저희 군산시가 김제한테 논리적으로나 모든 실효적인 것이나 지금 이긴 것이 없어요. 2호 방주제 위에 전부 다 지금 관할권 싸움에서 다 졌고 이제
파듯이 하나 새만금 신앙 가지고 지금 원포트 운영 체계만 만들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군산학자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 입장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대응 과정 중에 결국은 새만금항이라는 명칭이 군산항이 떨어지고 새만금항이 들어갔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군산시 대응이 얼마나 지금 미약하고 또 나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파제 문제 같은 경우도 말로만 한다고 그러지 아직까지도 점유 사용 허가를 못해서 방파제 같은 것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으면 이런 거라도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점유 허가 맡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유리한 구지를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아니 점사 허가를 최대한 빨리 해서 그러니까 허가를 최대한 내줬습니다. 빨리라는 얘기를 하지 아직 못 받아냈잖아요. 이게 지금 싸움이 언제부터 지금 진행이 이 관할권 문제 가지고 싸움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일 지금 하고 있다고만 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우리 품 안에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몇 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선제적으로 논리 개발하면 뭐 논리가 행동으로 가지를 않고 그게 실행이 되고 있지를 않은데 결국은 그게 지금으로 다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번 날 본 의원이 지적한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이호 방주제 밑에 바다에 해양 경계선에 따라서 바다의 점유권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지금 행위를 행사하고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군산시 해양 관할 구역으로 인해서 업 단속이나 이런 거 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분 의원이 저번 날 얘기했죠. 거기 간판 앞에다 구점을 세워서 여기는 군산 해역이라는 것을 표시하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했어요? 김제는 지금 거기에 우리 얼마 전에 걷기도 여는데 자기 구역이라 그래서 두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단 뭐 표시물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그거 검토했어요, 국장님?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관할권 때문에 이제 아니 아무리 관할권에도 지금 국장님 입으로 답변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예. 왜 하고 있는데 왜 구조물을 우리가 못 세워? 군산시가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왜 못 세워요? 여기는 우리 군산의 바다 우리 해역이라는 걸 세워야지.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 중에 저희들이 비안도하고 두리도하고 그 도로를 연결해서 비안도하고 두리도하고 항만하고 일체화되고 같이 통행이 할 수 있도록 그거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해양 경계선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독도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구조물을 설치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 대한민국 가만 안 있잖아요. 금방 전투기가 금방 출몰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김제가 자기들 땅을 못 들게 하고 구조물도 세우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방주제에다가 구조물 세워요? 못 세우잖아. 김제가 못 세우게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를 못 하냐고. 행위를 해야지. 구조물 빨리 검토해서 이것저것 김제는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우리 역사적으로나 시류적으로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괴롭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 군산시가 위원장님 조금 앞장서서 허지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문제냐고요. 잘 알았고요. 항만청하고 해역 이용 협의나 그 항만법에 관련된 항만 구역이기 때문에 그거 검토해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을 꼭 세우시라고요. 여기 우리 군산의 바다, 우리 군산의 해역이라는 것을 꼭 세워서 아주 그것도 번듯하게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리고 군사랑의 준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2차 전지 폐수가 어디로 나가죠? 당초 오부두 그 한솔 제지 그 야적장 쪽으로 계획이 됐다가요. 최근에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그 배수구로 설계 변경해서 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네,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53선석으로 했다가 그 위로 좀 더 올라가서 저쪽으로 하수정말차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폐수와 2차 전지 폐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는 중금속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바다로 흘러가면서 중금속이 누적이 될 경우에 준설하는 대로 앞으로 뭐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20년, 30년 가다가 중금속이 그 뻘에 많이 젖어들어서 많이 쌓이는 결과가 나오면 준설 자체도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저희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죠, 국장님. 예. 준설 자체도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폐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까지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칫 우리 군사랑이 폐쇄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준설 자체도 못 올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폐수 처리와 준설 문제를 연계시켜서 계획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또 나가서 이한세 의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 이제는 지금 우리 금강에 준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제 2의 준설 투기장을 지금 한다고는 하나 앞으로 4년이 지금 더 남아 있는 시점이고, 또 미래를 본다 해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하구 쪽에 이 소통을 시키는 것은 하구 쪽에 해수 유통을 시키는 것은 이제 서천보다 우리가 더 앞장서야 되는 문제야. 이게 서천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군산이 지금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군산이 더 서천보다 이제 이 사업 그 정책 기조를 바꿔서 우리 군산이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되고, 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전라북도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전라북도도 압박하고 정부도 압박해서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해야만이 군사랑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연장시켜 나갈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다 하는 문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금난도는 어떻게 매일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항상 금난도 개발은 언제 되냐, 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내놓고 공약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금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준설도 특위가 이제 층고를 높여서 더 하게 되면 이제 안정화 기간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지금 해수청에서 설계해서 아마 층고를 높이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기본 설정은 용역을 해서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하고 서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하고 하니까 예측 가능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걸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금난도가 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시민들과 같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또 개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천, 군산시, 전라북도가
협업해서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가겠다는가 그런 건 좀 예측 가능한 계획도 우리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서은식 의원님. 예, 그 해양 레저 체험 조성 사업에 대해서요. 그 농어촌공사 그 공기 지원의 문제점을 동료이 아주 뭐 강하게 지금 질책을 하셨습니다.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수료가 6.9%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27억 4,600만 원입니다. 27억 4,6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가 이렇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 그 동료 의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그 농어촌공사에 꼭 이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축 사업을, 조성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간단하게 좀 얘기하세요. 예, 9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지금 있고 현재 저희처럼 위탁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볼게요.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는 7개인데 지금 이탁으로 한 데가 3군데, 그다음에 자체 조성 사업을 한 데가 4군데 그렇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탁보다는 지자체에서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도 못할 이유가 없거든. 이렇게 27억 4천만 원이나 지출하면서까지.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그런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상관없는데 굉장히 의회 업무보고 때나 의회 열릴 때마다 이 문제는 제기 안 될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만 갔을 때도 문제가 제기돼 있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역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 등을 먼저 한번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가 지금 이게 영역 보고서 있죠. 연구 영역 운영에 대한 영역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이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 전 조성 사업을 할 때 이 영역에 맞게끔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조성 사업 끝났으니까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예.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여기 이 영역 보고서에 보면은 그 제한도 돼 있어요. 우리 시에 수요 예측 그러니까 이용 계획에 대해서 예. 산출 근거가 만약의 경우에 잘못 나갔을 때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그 대안이 있어요? 일단 하루 최대 한 2,300명 정도 추정을 했는데 저희는 자체 또 분석을 해서 이를 최대 1,000명에서 1,100명 정도로 저희는 수요 추정을 다시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뭐 그러면은 네, 그렇게 지금 여기 나온 그 영역 보고서 내용이 그 오션 테라스 같은 경우는 뭐 14만 6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보다는 더 적은 수치로 예, 예. 지금 다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이를 최대 있다는 수용률을 1,000에서 1,100명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이 위치에서 나온 용역 보고서에 저희들이 30%를 계산했습니다. 30% 계산인데 30%도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영역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우리가 중간 보고회나 또 그 우리 시에서 영역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의견 제시할 때가 있겠죠. 의견 제시할 때 나는 의견 제시가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용객 여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기 뭐 다시 산출한다니까 이용객 산출할 때 근거가 거기서 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 모형 몇 가지 있습니다. 예? 네, 예. 모형. 예, 모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면적의 입장자 수 이를 산출해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사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와 아주 근접한 우리 시와 유사하니까 우리 시와 유사하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숙박 시설이 되게 있거든요. 또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숙박 시설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영역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 제시를 했더라면 더 충실한 영역 보고서가 나왔을 것이고 이용객에 대한 산출 근거도 나왔을 것이고 운영 수익에 대한 근거가 나왔지 않겠냐는
것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복합단지가 줄여서 복합단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복합단지가 운영이 될 때 과연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아젠다 회의도 했었고요. 그런 주변 아니, 토지 그러니까 활용 방안에 대한 지금 부분까지 해서 그걸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영역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받는데 그 영역 그 내용을 보면서 중간 보고회나 진행 사항 중에서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왜 이 영역 보고서에 나온 사례들이 굉장히 좀 우리 시와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왜 의견을 제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실한 어떤 의견을 제시를 받기 위해서 내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시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주면서 내용을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그 해양 레저 체험 시설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물을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겠죠. 여름철에 편중되겠죠. 그럼 겨울철에 대한 어떤 대책은 그때 얘기가 논의가 됐었습니까? 주 2분만 쓰겠습니다. 주 수입은 6, 7, 8월 그 물놀이 시설 최대 그 이용 시기에 맞춰서 그 수익을 구조를 계산했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까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시설물을 좀 특화해서 거기 꼭 고군산에 오면 들렸다 가는 그런 테마를 생각하고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탁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실내 부분을 좀 차별화되게 그렇게 꾸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운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보면은 우리 시의 어떤 감독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 그걸 좀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제 운영에 대해서 시간이 내년 5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5월에서 6월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 정도 운영을 한 기간 동안이면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좀 지원하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 운영되면은 우리 시의 재정에 굉장한 압박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할 부분 또 어떤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도 관계 어떤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영역에서 보면은 이제 100%, 80%, 70%, 30%까지 나와 있잖아요. 30% 있더라도 보면은 그 레이파크하고 그다음에 그 체험 공간은 적자가 좀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공서핑이라든가 아니면 인공풀이라든가 아니면 오션 테라스 같은 이런 부분에서 또 식음료 이런 부분에서만 수익 구조가 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계절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그 수탁자와 좀 잘 협의해서 이런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수탁자가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은 우리 시의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올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요. 적자가 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잘 운영될수록 수탁자하고 지금 계속 협의해서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물론 농어촌공사나 지금 고금건설은 준공하고 뭐 자기들이 끝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목표하는 거는 운영이다. 운영을 잘 되기 위해서는 수탁자하고 거기에 맞는 그 구조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그 수탁 어느 업체하고 같이 미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성 사업 끝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운영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지금 시흥 같은데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 우리 시가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도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환경부원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지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도서를 지금 일개 마을로 봅니까? 아니면 관광지로 봅니까? 과장님. 저는 마을로 보겠습니다. 마을로 보고 있는 거는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주 마을에 문제들이 많이 있고 우리 유지의 분들이 오는 것은 관광객으로 와요. 마을 손님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사진까지 제출하면서 이런 사항이라까지 얘기했어요. 관광객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관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마을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관광지로 생각하고 앞으로 도서 발전을 위하는데 임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너무 태없이 지금 책정이 돼가고 있어요. 23년도에는 몇 억이죠?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가 저희 섬계하고 어항시설계에서 유지관리비와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요. 보통 막 2억, 3억 정도만 하고 또 추경 때 또 그 정도 규모로 예산이 세워지고 전체적으로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항만해변가에서 데크 공사 같은 거 이런 걸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데크 공사를 하면서 관광객을 위해서 하면서 이게 계속 데크 같은 것이 말하자면 상한단 말이에요. 네, 부서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요. 추이를 보세요. 23년도에 우리가 2억 5천만 원이고요. 24년도에는 4억 5,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 7천만 원이에요. 내년도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내년도에 약 7억 정도 잡았습니다. 7억 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러냐? 유지관리비 도서는 관광지구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부서지고 난간이 나가고 또 태풍이나 이렇게 해서 부서지면 이걸 바로 즉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예. 여기에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있어야 된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관광객들에게 또 손님들에게 우리 군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려요.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 저기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시설 관리를 해왔습니다. 본예산에 7억 세웠어요? 예, 7억 한 5천 정도는 됩니다. 세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도서지령은 그렇게 좀 예산 같은 것을 미리 예견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산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3교 K 예, 섬 있죠? 공사. 그 공사에 대해서 이제 겁내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랬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국장님 과장 때 그 저하고 잘못 저기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이야기됐었죠. 알고 보면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예산 같은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승인을 해줘서 그렇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법적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건 우리 보고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변호사 선임 중입니다. 지금 그때가 이제 1년이 됐는데도 선임 중이에요. 아니 그 결정을 소송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변호사 선임 중입니다. 선임만 하면 바로 소제기합니다. 바로 소쟁이 예. 이것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번 회기 마치기 전까지 소송 행정은 결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정확히 업자의 편에서 할 거 아니라 우리 이 시민을 위하는 저희들이 손해 본 그래서 것, 손해배상 청구는 확실히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몇 분만 더 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 우리 시민들의 약속, 또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결정 시장님까지 저기 해서 결정했고요. 왜 그러냐? 그 책임은 큽니다. 예, 바로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갖다가 업자가 물의 조감만 차이로 인해서 공사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위를 했다. 이렇게 공사 얘기를 했어요. 우위를 해가지고 정말 지질, 지금 현재 유네스코까지 등록하려고 하는 그런 데를 파괴해가면서까지 다리를 좀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미리 승인해 준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지금 남기고 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이건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자도의 그 앞에 그 좀 몇 년이 됐는데도 그 주차장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지금 대장도 왜 그런 겁니까? 예, 대장로. 대장도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사업 성립은 2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업 착공은 사실 금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유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설계안은 그런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어떤 선형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런 해수위 상승에 맞춰서 그런 얼파 방지를 위한 그런 설계를 하고 금년도에 이제 착공을 했고요. 다만 이제 해수청과의 그 협의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사업자가 그런 10월 대조기에 맞춰서 그런 저희 사업 승인도 없이 지시도 없이 무리하게 그런 골재를 투하하면서 좀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지금은 현재 해수청과 그런 재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 지나고 착공을 해서 5월 중에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의원이 이것도 시정 질문 들어서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우리 군산이 기관과 기관과의 상대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해수청하고 우리 군산시에 있는데 그걸 해결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소통이 그렇게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해안가 이 모든 것들이 해수청 관계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그렇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런 국장님 한번 방문했어요 해수청? 예, 저는 그 항만 관련해서 해수청장 면담을 한 3회 이상 했고요. 여러 가지 저희 현안하고 시장님은 몇 차례 했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 시장님을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대등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간 적 없죠? 같이 우리 과장님 간 적 없죠? 우리 계장님들 우리 해수청 시장님하고 민원 때문에 가본 적 있어요? 이 자리는 행감 자리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잘 안 들리는데요. 내가 이렇게 시장님, 해수청장님이랑 이제 기관장을 같이 하시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해서 그런 말씀을 자주 나누시고 그렇고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문제 있을 때는 뭐 우리 항만해양과든 어업정책과든 수산산업과든 같이 해서 방문 제가 올해만은 한 3회 한 거 3회 이상 했습니다. 3위 했어요? 예. 그러면 3위 한 거에 우리 대한 그 김영일 내용에 위원장님도 대해서 방문해서 사진도 같이 찍고 했습니다. 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해수청하고 이 소통을 자주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산의 현안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항 화물 위치 지원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2025년도에 전략 화물인 우드펠릿 집행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우드펠릿 현재까지 물동량은 몇만 톤이고 또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된 거죠?
우드 팰릿은 지금 현재 4분기 때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집행 내역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우드펠렛은 이제 컨테이너 화물로 들어오고 있고요. 컨테이너 화물로 들어오는 우리 컨테이너 GCT하고 그다음에 그 물량을 들여오는 화주, 그다음에 선사 이렇게 해서 다 그 집행을 하고 있지. 그 우드펠렛이라고 딱 그렇게 우드펠렛 그 항목만 그 항목 물동량만 해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만 톤인지 예. 이런 것도 예,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예. 23년도에 5,300만 원, 24년도에는 3,300만 원, 사실 오히려 줄였지요. 그런데 톤수는 72%가 증가했어요. 지원이 제대로 나간 거 맞습니까? 모든 저희 화물 유치 지원금은 저희 그 화물 유치 그 조례에 따라서 물동량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톤수에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가 들어오는 그 들어오는 횟수, 물동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선사의 그 뭐 그런 지원금이 뭐 저 LCD 지원금이나 이런 지원금들이 별도로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화주나 선주나 그 포드 이런 사람한테 그 실적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내용을 수산청 확인해서 그 확정이 되면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지금 형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우드펠릿 그 합주인 세 군데 회사에서 1년에 사용하는 우드펠릿이 몇 톤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 지금 발전소에서 SG 같은 경우에는 한 70%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한 15%. 그냥 몇 남은- 톤인지 예. 그 톤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톤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10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220만 톤 정도 됩니다. 이 세 곳의 회사가 수입하는 나라가 몇 군데인지, 또한 어디에서 하역을 해서 탱크로리로 군산까지 오는지, 그리고 물류비는 군산으로 옮겼을 때 얼마만큼 아낄 수 있는지 계산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발전 3사 화주하고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벌커 화물하고 컨테이너가 군산에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광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있는 그 물동량을 군산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화주하고 그 물동량을 베트남 쪽으로 해서 그런 그 같이 해서 군산으로 그렇게 올 수 있게끔 그 아까 얘기하는 그 비용 그걸 좀 분석도 하고 그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그 피터선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그쪽에 있는 물동량을 우리 자체적으로 그 운항할 수 있는 배가 갖고 올 수 있는 방안 그 손실액 갖고는 비용 이런 것 지금 분석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액하고 그 선주나 그 화주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걸 지금 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예, 예. 제가 묻는 거는 요약해서 팩트 있게 그 자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물동량은 약 464만 톤 정도 되고요. 그중에 90%를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고 나머지는 러시아, 캐나다에서 나머지는 충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물류비는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금 하나에너지가 석탄에서 우드펠릿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군산 화물 앞으로 비전이나 또
이게 경제적인 부분들이 함께 이게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지를 하셔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서를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CIC도 석탄에서 우드 펠릿과 혼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2, 3년 됐죠. 알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25년도 주요 성과로 타 항만 대비 통관 대기 기간을 단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량이 없어서 타 항만 대비를 빠르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예, 그거 알고 계시죠? 네, 통관장입니다. 네. 그런데 타 항만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특성장 확장을 건의할 수 있고요. 또 지금도 타 항만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른데 확장을 해 주겠어요?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그런 협업을 통해서 지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부장님께서 다녀오셨고요. 네. 사실 우리가 지원금을 안 줘도 특성 화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군산항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에너지가 석탄에서 우드 펠릿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소라서 REC를 더 얻으려고 친환경 연료도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사용량이 늘어나서 계속 수입량이 늘어나야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고 또 비교도 하셔서 군산항으로 유치해야 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이터는 갖고 있는 노력은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 화물도 전북, 충남, 충북, 전남의 특수화물이 어디에서 많이 하역을 하였는지 그 업체가 어디인지 파악하셔서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항만해양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